지난 7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노년의 여성이 인적이 드문 주차장을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뭔가 불안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란간 그녀를 쫓는 의문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최태준 씨! 누구야? 왜 이러는 거예요? 여기 사람 없어요. 급기야 노년 여성은 남자들이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노년 여성을 납치한 차량은 곧장 도심 외곽으로 향했는데요. 제발 좀 살려주셔요. 아유, 나도 제발 좀 살려줘요. 저기 내가 돈은 다 갚을 테니까 나한테 좀 시간을 좀 주셔. 아유, 저기 제발 좀 살려주세요. 혹시 돈 문제인 걸까요? 노년 여성은 자신이 납치된 이유를 짐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어서요. 내리세요. 네. 아니, 여기가 어디야? 가세요. 들어서. 어디야? 놀랍게도 노년 여성이 끌려온 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혹시 정신질환자였던 걸까요? 내가 왜 여기 끌려온 거예요? 어머니를 좀 입원시켜달라고 부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누가 날 여기다 가두려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말해보세요. 누구예요? 잠깐 진정하시고요. 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을 해주세요. 그러시면은 답하시고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 뭐 결국 노년 여성을 상대로 정신질환 유무를 알아보는 간단한 검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별로 거기에 이상은 없어 보이시는데. 당연하지요. 난 멀쩡하다고요. 저기 말씀 좀 해보세요. 누가 날 여기다 가두라고 했는지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때 진료실로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놀라는 노년 여성. 심상치 않은 표정의 이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가 어떻게 여기를 알고 찾아왔어? 나 좀 살려줘. 아유, 여기는 내가 있을 데가 아니야. 오셨어요? 저분이부터 하셨습니다. 네가 날 정신병자로 몬 거야? 정말이야? 노년 여성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람을 확인한 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체 두 사람의 관계는 뭘까요? 얼마 후 두 사람은 법정에 섰습니다.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감금당한 노년 여성이 자신을 가둔 중년 여성을 고소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4일 원고 최태순 씨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원고를 정신질환자로 몰아 생긴 일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원고를 병원에 입원시킨 사람은 놀랍게도 바로 친딸인 유정희 씨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친모녀 사이였습니다. 이 사건은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함으로써 생겨난 사건이고요. 존속감금죄라고 해서 상당히 중한 범죄인데요. 딸이 그러한 행동을 한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잘못은 있지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또 논란을 낳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일로 원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유정희 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친딸이 엄마를 정신질환자로 신고했다. 누가 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피고 유정희 씨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둘 생각을 했겠어요. 저희 엄마는 정말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다 엄마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요. 날 위해서 그랬다고? 아이고, 판사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상에 딸년이라는 게 이 멀쩡한 애미를 정신병원에 가둔다는 게 날 위해서 그랬다는 거 저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다고요? 태순 씨는 딸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둔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네가 날 정신병자로 몬 거야? 내가 엄마 입원시켜달라 그랬어.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야. 그냥 여기 요양원이라 생각하고 좀만 쉬고 있어. 이거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알지? 야, 내가 미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고!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 두 분 진정하시고요. 유정희 씨, 제가 보기에 어머니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저 선생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보셨잖아요. 이런 나쁜 년 같은 년하고 이년아, 내가 정신병자야! 이런 나쁜 년이 이 년아, 꼴도배기 스타일 년아! 내가 멀쩡한 걸 알면서도 정신병원에 보낸 건 알고 보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태순 씨는 병원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 깜짝이야. 사모님, 아니, 박 사장이 여기 웬일이시오? 아니 오늘 이사가는 날인데 아직 짐도 안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요? 예, 따님 집으로 들어가시기로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님이 한 달 전에 싹 다 정리하시고 팔아서 오늘 이사가는 날이에요. 난 이 집 판 적 없어요. 이 집 판 적 없으니까 당장 이 집 빼라고요. 당장 이 집 빼라고요. 아니 좀 어떻게 아니, 하시나요? 당장 갖다 두라고요, 이거. 따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너 잘 만났다. 너 이 집 팔아먹으려고 나를 정신병원에 가둔 거야? 더 이상 엄마한테 맡겨둘 수 없어서 내가 정리한 거야. 잘 됐어. 이참에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가. 필요 없어. 집 한 돈 내놔. 나도 돈이 있어야지 집을 얻어가지고 들어갈 것 아니야? 안 돼. 그 돈은 못 줘. 나한테 그냥 맡겨. 이런 나쁜 년 같은 애라고. 에이, 못된 년 같은 애라고. 넌 이제 나하고 치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집을 팔아요? 그게 누구 집인데? 결국 이 나이에 지금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쟤는요, 내가 그 고시원에 들어가 살 때도 콧배기도 안 비쳤다고요. 전 눈 뜨고 딸년한테 재산을 다 뺏긴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엄마 몰래 집을 판 건 엄마 재산을 뺏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지켜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 유정희 씨가 원고의 집을 처분한 후 받은 돈을 보관한 통장입니다. 보시면 피고가 이 돈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피고, 왜 어머니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이런 일을 해야만 했던 겁니까? 제가 엄마 몰래 그 집을 정리했던 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라고요. 5년 전에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괜찮아. 실례합니다.
남편과 사별 후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딸 정희 씨. 그래서 어머니를 동년배 모임에 소개했다고 합니다. 결국 딸의 바람대로 태순 씨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는데요. 그러던 중 딸 정희 씨의 울분을 터뜨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엄마랑 그 전날 통화해서 같이 아버지 제사 지내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밤 늦도록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아우 얘 정이야. 아우 미안해서 어떡하니? 아휴 내가 그냥 요새 엄마가 그냥 치매가 걸렸나 봐. 네가 저 때부터 아버지 제사를 치매? 아니, 엄만 지금 정신이 나간 거야. 아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딨어. 저기 여보세요? 네 김 사장님. 아유 덕분에 잘 돌아왔죠. 네네네. 네. 네? 언제? 예. 어머니 어머 너 이 남이 전화를 뺏는 게 어딨어? 너 이거 사생활 침해야. 엄마,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나도 그 먼저 갔는데 뭐가 미안해? 난 네 아버지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엄마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나한테도 인생이 있어. 내 인생. 처음엔 엄마가 아빠를 빨리 잊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막상 엄마가 그러니까 서운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니 다 저녁에 웬일이야? 아, 나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좀 밤에 미나 좀 부탁해. 아이고 야 나도 지금 이제 급한 볼일 있어. 안 돼 오늘. 엄마, 대신 내가 저녁에 엄마 좋아하는 거 잔뜩 사올게. 난 그 좋아하네 그냥. 아휴 나도 그냥 볼일 있는데 그냥. 아유 엄마 부탁해.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아이를 맡기곤 했다는 정희 씨. 그날도 연희 때처럼 어머니에게 딸을 맡겼다고 하는데요. 엄마 왜? 지금 어디야? 알았어, 내가 할게. 끊어.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정희 씨.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그녀가 도착한 곳은 인근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어떡해, 괜찮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야? 아이 저기세 내가 잠깐 저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그냥 곳에 그냥 신발장 모서리에 그냥 이만으로. 지금 애를 혼자 두고 나갔다는 얘기야? 엄마, 어딜 가려면 애를 데리고 나갔어야지. 제정신이야?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그랬지. 아이 뭐 이렇게 많이 다쳤고 그 조금만 다쳤. 안 다치긴 엄마, 꼬맸잖아. 여자인데 흉치면 어떡해? 그리고 누굴 만났는데 애를 못 데려가? 아 정말 짜증나서. 야, 너 네가 내가 말하면 누군지는 알아? 미나 다친 거 너만 속상한 줄 알아? 나도 속상해. 아이고 얼마 다치지도 않은 걸 가지고 호들갑을 떨기는. 아이고 별꼴이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저는 그때 엄마가 바람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길이고 손녀딸이고 나 몰라라 하나 싶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었다는 겁니까?
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미나가 다친 뒤에 엄마한테 싸붙인 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며칠 뒤에 엄마 집에 다시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정 씨는 뜻밖의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아저씨들은 누구세요? 저 엄마하고 같이 이러는 사람들이야. 아유, 엄마 바쁘니까 다 먹여자고. 아이고, 따님이신가 보네. 차시고 뭐 없다더니 여기 딱 계시네. 얘는 상관없는 애니까 나하고 얘기해요. 부모님, 그러니까 약속 좀 지키세요. 네, 미안합니다. 전화도 좀 잘 받으시고. 이달 말에 돈이 들어올 게 있으니까 내가 그때 다 갚아드릴게.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 사망보험금이고 연금보험이고 다 날렸고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그것도 모자라 사채까지 썼더라고요. 엄마가 뭔가에 단단히 홀렸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엄마 뒤를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과 어울려 가산을 탕진한 건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에 어머니의 뒤를 밟았다는 정희 씨.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머니 태순 씨는 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녔던 걸까요? 자기 대출 받았어? 받았어. 모레쯤 나올 거야. 아이, 좋겠다. 자기 모임에 소개할 사람 없어? 투자도 중요한데 다른 사람 소개를 해야 그분이 더 되지. 뭔가 엄마가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닌다는 불안감이 확 들더라고요. 왜 엄마가 그런 일에 빠졌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전 엄마가 불법 다단계에 빠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다단계는 무슨 다단계야? 친한 친구들하고 투자를 한 거 가지고. 투자? 몇 억이나 날리고도 그게 그냥 투자야? 엄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 엄마 정말 미쳤다고. 피고 측에서는 원고가 다단계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다고 하는데요. 원고가 하는 일이 불법인지 모르셨나요?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라고요. 진짜 투자한 거라고요. 부동산 투자. 알겠습니다. 아유, 나 정말로 억울합니다. 아유, 예. 정말로. 그런데 왜 그런 일을 시작하신 겁니까? 노후 대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늦게까지 자식한테 손 벌리기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네. 엄마, 이따가 미나 좀 병원에 데려가봐. 애가 감기 기운이 있네. 왜? 우리 미나 감기 들었죠? 응? 야, 병원비 줘야지. 엄마? 일단 병원부터 다녀와. 많이 나오면 내가 그때 와서 줄게. 내가 얘 미나 때문에 병원값 들어간 게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아, 진짜. 아, 요즘 왜 이렇게 돈 타령이야? 너도 내 나이 돼봐라. 일도 못하고 이렇게 집에만 있는데 너도 이달부터 나 생활비 좀 보내줘. 엄마 아빠가 준 연금 있잖아. 그거면 되지. 아, 노인네가 뭐 그렇게 쓸 데가 많다고. 아, 몰라. 바빠. 나중에 다시 얘기해. 물론 딸도 살기 빠듯했지만은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데 경제적으로 의지할 상황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허리가 좀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어때요? 디스크 증세가 좀 있으세요. 이대로 계속 두시면은 걷는데 좀 많이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원비가 얼마나? 한 4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400만 원. 여보세요? 엄마 왜? 아유 예. 내가 지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야 근데 그 병원비가 400만 원이나 든대. 아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도 안 돼. 그리고 엄마 나이면 허리 아픈 게 당연한 거지. 엄마 거기 너무 비싸다. 그냥 동네 한의원 가서 침 맞아. 그러면 금방 나. 안 사장님 그거 아닌데. 야, 엄마 정이야. 나 바쁘니까 내가 다시 전화할게. 아파도 돈 걱정이 돼서 병원도 못 가고 그렇다고 자식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계속 그런 식이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일을 찾다가 거기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월 400, 500 이상을 벌 수 있다는데 그것보다 좋은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늙어도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 돈으로 병원도 갔습니다. 절대로 그 나쁜 그런 다단계 그런 거가 아니라고요. 최태순 씨가 증거로 가져온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통장 내역입니다. 보시면은 투자 후 그 회사에서 몇 달 동안 돈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다 사기예요. 엄마는 아직도 거기에 미쳐 있다고요. 딱 봐도 모르시겠어요? 피고 좀 진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원고 최태순 씨가 구입한 토지는 개발 계획조차 없는 불모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집을 담보로 약 4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원고의 집 시세가 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빚을 갚은 후 약 1억 원 정도 남아있는 셈이죠. 진짜 나쁘다. 남편의 보험금까지 합치면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건데 원고, 거기서 얻은 수익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 그 투자라는 게 그 좀 기다려야지 그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한 번 대박만 나면은 끝나는 거라고요. 엄마, 제가 해야죠. 듣기 싫어.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 원고는 불법 다단계로 5억 원 이상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딸이 아무리 화를 내고 말려도 눈물로 호소를 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말릴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신병원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동기가 선하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옳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딸의 판단으로 어머니가 잘못된 길에 빠졌다고 할 망정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감금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원고 명의의 아파트를 독단적으로 매각한 것 역시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대금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불법 다단계에 빠진 어머니를 위해 극단의 선택을 해야 했던 딸.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판결하겠습니다. 여러 정황상 피고가 모친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행위는 모친의 재산을 노린 악의적 행동이 아니라 어머니를 불법 다단계에서 구하고자 한 선의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처분한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판부는 딸 정희 씨의 행동이 어머니를 위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입은 모녀 사이는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할까요? 엄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노령화되면서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외로운 노인들의 절박한 심리 상태를 이용한 사기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년층 입장에서는 자식들이나 주변에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필요가 있고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부모님의 어떤 고민이 무엇인지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